알쏭달쏭한 고양이의 행동, 많은 분들이 궁금해는 하지만은요,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는 이상한 행동들을 고양이는 종종 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이런 고양이들의 알쏭달쏭한 행동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고양이가 도대체 왜 내 얼굴에 엉덩이를 들이댈까요?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고양이를 만난다면 엉덩이 냄새를 맡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엉덩이 냄새를 통해 성별이나 혈연관계, 발정의 여부,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다가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판단하고 상대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냄새를 맡을 때는요, 고양이의 사회 규범에 따라 서열이 높은 고양이가 먼저 상대방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서열이 낮은 고양이가 냄새를 먼저 맡으려고 하면은요, 이것은 도전으로 간주되어 서열 싸움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큰 고양이인, 가장 서열이 높은 고양이인 여러분에게 다가가서요, 엉덩이를 들이대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것은요, 존중하는, 사실상 여러분에 대한 아주 정중한 인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냄새를 맡아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어린 고양이들은 왜 목덜미를 잡으면 얌전해질까요? 자, 이것은 클립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어린 고양이의 경우요, 목덜미를 잡으면 대부분 힘을 빼고 움직임을 멈춰버립니다. 또한 큰 고양이조차도요, 목덜미를 잡으면 대체로 얌전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이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급소라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이는 어렸을 때의 습관 때문입니다. 엄마 고양이는요, 아직 젖이 안 뗀 아가 고양이들을 이동시킬 때 목덜미를 물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동을 시킵니다. 이때 아가가 움직이거나 혹시 발버둥을 치게 되면은요, 엄마 고양이가 아가를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목덜미를 물면 움직임을 멈추고 온몸의 힘을 빼게 되는 겁니다. 아기 고양이들은요, 체중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려도 되지만은요, 성묘들은요, 목덜미만 잡고 들어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상당한 체중이 목덜미의 피부에 실리기 때문에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고양이는 왜 높은 곳을 좋아할까요? 주로 숲에서 홀로 사냥하고 지냈던 고양이는요, 본능적으로 높은 것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또 우월감을 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권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며 영역권에 생길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피하거나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높은 곳은요, 갑작스런 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며 관찰이나 매복이 용이하고요, 또한 자신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위치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전략적이지 않은가요? 자, 그리고 고양이에게 캔을 많이 주면 정말 살이 찔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는 완전 육식동물로요, 에너지원을 주로 단백질과 지방으로부터 섭취합니다. 즉 탄수화물은요, 잘 사용을 하지 못해서 차곡차곡 지방으로 바뀌어 일단 뱃속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장된 지방은요, 극한의 기아 상태거나 에너지가 많이 부족할 때 간에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요, 사실 우리들이 얘를 밥을 며칠간 굶기거나 에너지가 부족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경우까지 가기 힘들고요, 저장 상태로 오래도록 유지가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습사료들은요, 사실 고양이를 비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사람의 영양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지방이나 단백질은요, 사람도 그렇게 살이 찌게 하진 않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생선을 좋아할까요? 만화나 그림만 봐도요, 고양이 입에는요, 항상 생선이 물려있을 정도로요, 우리가 쉽게 고양이 하면 생선을 떠올리는데요, 속담 중에도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고양이는 생선 가게를 지나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적당한 아미노산도 갖고 있어서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일 때는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날 생선을 오랫동안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만 년 전부터요, 사실 야생 고양이는요, 사냥으로 잡은 쥐, 곤충, 새 같은 작은 동물을 주식으로 삼아온 이런 육식동물입니다. 사실상 물고기는요, 고양이의 사냥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이 잡아다 준 생선에 맛을 들이고 먹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영양학적으로도요, 생선은 고양이에게 완벽하진 않은데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은요, 염분과 인이 과다하게 들어있고요, 날 생선 속에 들어있는 티아미나제 효소는요, 고양이의 비타민 B1을 파괴시키고 타우린의 추가 공급 없이 오랫동안 먹일 경우에는요, 비타민 B1의 부족과 타우린의 부족으로 마비가 오거나 심하면은요,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줄 때는요, 비타민 B1과 타우린이 추가로 첨가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캔이나 사료 형태로만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주는 캔이나 사료 속의 물고기들은요, 모두 충분히 익히고 필요한 비타민과 타우린 등이 보충되어 공급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안심하고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날생선은요,
오랫동안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종 고양이가요, 갑자기 달겨들어서 우리 다리를 콱 무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나를 사냥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상 이거는 사냥 활동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놀이 활동, 즉 부적절한 놀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무료하게 지내는 호기심 많고 또 젊은 어린 고양이는요, 스스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며 놀게 됩니다. 이때 집에서요, 유일하게 움직이는 대상인 여러분의 손이나 발을 보고 사냥 본능이 자극되어 단순히 사냥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부적절하게 노는 것이죠. 집사의 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다가 사냥 모드가 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콱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사냥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손이나 발이라는 것은 알지만 사냥물이라고 가정하고 놀이 활동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흥분을 시키지 마시고요, 더 자주 놀아주며 에너지를 소비시켜주는 이런 것이 최선입니다. 야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은요, 더 흥분해서 더욱더 놀이 활동에 열중을 합니다. 와, 집사도 나랑 같이 놀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알쏭달쏭한 상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